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 지금 어디야? 너 집이지. 저기 너 말이야. 잠깐 좀 나와야겠다. 지금? 언니 오늘 회식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설마 나보고 회식하는 곳으로 오라는 말이야? 뜬금없는 언니의 말에 제가 놀란 채 물었는데요. 순간 언니가 그 끝을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긴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언니, 왜 그러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사람 불안하게 왜 한숨만 쉬고 있어? 있잖아. 엄마 아빠 눈치채면 난감하니까 너 옷 갈아입고 집 밖으로 나와서 나한테 다시 전화해. 지금 무지 급한 일이라 빨리 나와야 해. 어? 급한 일? 괜히 엄마 아빠 알면 걱정하니까 조용히 나오라고. 순간 언니의 목소리에서 절망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제가 급히 옷을 갈아입고는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요. 지수야, 너 어디 가? 엄마, 나 태연이가 잠깐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 올게. 너무 늦게 들어오지는 마.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제가 빠른 걸음으로 1층으로 나와서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지금 1층으로 나왔어. 무슨 일인데 그래? 진짜 뭐 이런 그지 같은 일이 다 있냐? 암튼 더 빨리 경찰서로 와야 할 것 같아. 뭐? 경찰서? 언니 무슨 일 생겼어? 그게 아니라 이게 전화로 설명하기가 좀 그렇다. 네가 와서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내 입으로 설명을 못 하겠어. 지금 경찰서 주소 보낼 테니까 여기로 좀 와. 운전 조심하고. 라며 언니가 제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경찰서라는 말에 심장부터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살면서 경찰서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선 경찰서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큰일이 일어나야만 가야 하는 곳이잖아요.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기에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해서 경찰서까지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서에 들어서자마자 언니가 손을 번쩍 들어서 저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언니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남자들이 꼴이 엉망이 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예비형부랑 태윤이가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리고 저 두 사람 몰골은 왜 저래? 저 두 인간들이 말이야. 오늘 둘이 만나서 술 마시다가 저 난리를 친 모양이야. 아니, 둘이 난리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너 내 말 들으면 아주 깜짝 놀랄 거다. 라며 언니가 두 남자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예비형부와 남친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가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제가 세 사람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던 찰나에 언니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문제는 저 둘이 절대 합의를 안 하겠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야. 근데 대체 왜 싸운 건데? 다 큰 어른들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말이야. 저 두 인간들이 싸운 이유를 들으면 너 완전 경기할 거다. 라며 언니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우리 집 소개를 하자면 우리 집은 언니와 저 두 자매가 있는데요. 우리 둘은 사이가 참 좋은 편입니다. 언니는 공무원이고 예비 형부도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남친도 역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언니와 저는 둘 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상황으로 언니가 결혼을 한 다음 우리가 결혼을 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언니와 저는 사이가 많이 좋은 편으로 서로에게 많이 의지하곤 했어요. 그랬기에 언니 커플과 우리 커플이 같이 만나는 날도 많았고요. 다행이었던 것은 예비 형부도 그렇고 제 남친도 그렇고 성격이 좋은 편이라 넷이서 참 잘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그날도 넷이서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쯤은 남친이 우리 언니에게 처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저도 예비 형부에게 형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남친이 언니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처형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둘 다 사업에 관심도 없다고 하는데 그럼 아버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아버님이 키운 회사인데 둘 중 한 사람이 물려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글쎄요. 지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업에는 영 관심이 없어서 말이에요. 전에 한 번 가족들끼리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우린 그냥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수나 나나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데 괜히 잘못했다가 망하기 십상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생판 남한테 맡기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가 자식들이 물려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 이왕이면 자식들이 물려받는 게 맞긴 하지. 남친의 말에 예비 형부도 거들었는데요. 언니와 저는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빠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언니와 저 둘 다 사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에 나중에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물론 아빠는 우리가 결혼하면 사위가 물려받아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하시긴 했지만 우리 둘 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입에도 올리지 않았기에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언니와 제 생각에는 예비 형부는 공무원이었고 제 남친도 대기업을 잘 다니고 있었기에 굳이 그만두고 아빠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빠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조심스러운 것 같아 보였고요. 더군다나 사귀는 내내 예비 형부와 남친은 아빠 사업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 사업으로 인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경찰서에 있던 예비 형부와 남친이 다툰 이유가 우리 아빠 사업을 서로 물려받겠다고 말다툼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때쯤 남친은 퇴근 후 거짐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집에 데려다주는 정성을 보이곤 했습니다. 남친 집과 우리 집이 왕복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단 한 번도 피곤한 내색 없이 집에 데려다주곤 했어요. 맨날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 뭐. 그래도 맨날 이러면 자기 피곤하잖아. 내가 미안해서 그렇지. 자기랑 같이 있는 건데 피곤할 게 뭐가 있어? 진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오늘 회사 서대리님이 그러더라. 결혼 전에 남자가 너무 잘해줘도 안 좋다고. 안 좋을 게 뭐가 있나? 남자들 대부분이 결혼하고 나면 돌변한다나 뭐래나 그러더라고. 그건 서대리님이 그런가 보네. 그 사람 맨날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그러잖아. 저번에도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었대. 진짜? 하긴 서대리님이 좀 불량해 보이긴 했어. 난 절대 안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알았지? 남친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다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면서 저 혼자 들어가라고 했어요. 진짜 미안해서 어쩌지?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못 데려다 주겠다. 그동안 자기랑 데이트하느라 친구들을 너무 못 만났더니 친구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 난 괜찮아. 잘됐다. 오늘은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 갑자기 말한 건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우리 자기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이렇게나 넓어서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어. 아부성 발언 그만하고 얼른 가기나 하시죠. 제가 남친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날 남친은 친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비 형부를 만나러 갔던 모양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언니가 예비 형부에게 처음으로 화까지 내며 캐묻자 예비 형부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실직고 한 모양인데요. 예비 형부의 말에 의하면 먼저 만나자고 전화를 한 사람은 제 남친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 술집에서 만났다는데요. 술이 들어가면서 약간의 취기가 오를 때쯤 남친이 예비 형부에게 물었다고 하네요. 형님, 요즘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거기다 형님은 7급 공무원이니까 더 힘들게 공부하셨겠어요? 그렇긴 한데 원래부터 공부는 자신 있어서 뭘 배우는 건 엄청 빠른 편이에요. 공무원 시험도 내 친구는 3번이나 떨어졌는데 나는 한 번에 합격을 했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대단할 것까지 뭐 있나요? 요즘은 대기업 들어가기도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한 모양입니다. 에이, 그래봤자 공무원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요즘 대기업은 개나 소나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이 대기업은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항상 불안불안하기만 합니다. 대기업은 임원도 파리 목숨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부장님 한 분도 회사에서 통보받고 바로 짐 썼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굳이 승진을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공무원은 철밥통이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공무원 시험이나 볼 걸 그랬어요. 절밥통이면 뭐 하겠습니까? 월급이 아주 작잖아요. 그때까지는 둘이서 서로를 칭찬까지 하면서 즐겁게 대화를 한 모양인데요. 점점 취기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냈다고 하네요. 형님, 예비 장인어른이
사업을 전문 경영인한테 맡긴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식의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대부분은 자식들이 물려받길 원할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 놀랍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그치만 아무리 그래도 저는 자식들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장인어른께 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면 사위가 되는 건데 사위도 자식이나 매 한 가지잖아요. 그럼 사위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비 형부는 그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깊게 하고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남친의 말에 예비 형부의 마음이 순식간에 변한 것 같았어요. 그렇긴 하네요. 사이도 자식인데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긴 하죠. 당연한 거죠. 제가 예비 장인어른 회사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매출액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형님이 공무원이라 잘 모르나 본데 이 월급쟁이랑 사업해서 돈 버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평생 직장생활 해봐야 몇 푼이나 벌겠어요. 남자는 모름지기 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긴 제 친구 아버지도 사업을 하는데 우선 친구가 타고 다니는 차부터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이번 참에 공무원 때려치우고 사업이나 해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치기가 오른 예비 형부의 입에서 그 말이 터져나왔고 그 말이 야심 많던 남친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모양이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님이 사업을 해보겠다니요. 그렇잖아요. 사이가 둘인데 그중 내가 맞사이니까 사업을 물려받으려면 맞사이가 물려받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에이, 그건 아니죠. 형님은 어렵게 공무원 시험까지 합격해놓고 사업하기엔 좀 아깝죠. 사업은 저같이 파리 목숨인 사기업 직원들이 해야 하는 거죠. 거기다 형님은 과도 공대 쪽으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래봬도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 오너들이 자식들한테 경영학 수업까지 따로 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그 과를 나왔으니 바로 승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사업을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니죠. 이 사업이라는 것도 머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과랑 이과랑 비교가 안 되긴 하죠. 문과는 이과 갈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특히 남자라면 다들 공대가 로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과 정도 나왔으니까 공무원 시험도 한 번에 붙은 거고 말이죠. 잘 나가는 기업들 중 자식이 머리가 나빠서 회사 망하게 하는 기업이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대부분이 문과 출신 자식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그때쯤부터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예비 형부 말대로 남친은 평소 본인이 문과를 나온 것에 대한 약간의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남친이 말하길 수학과 과학에 전혀 소질이 없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기만 했답니다. 그에 비해 언니와 저도 이과를 나왔기에 남친이 더욱 그랬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남친이 수학 과목에 자신이 없어 하긴 했지만 남친은 문학적으로 뛰어난 편으로 제게 손편지를 많이 써주기도 했기에 저와는 다른 남친에게 매력을 느끼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예비 형부가 남친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리고 말았고 결국에는 둘이서 말싸움까지 번진 모양이었어요. 형님 말대로라면 유명한 문과 출신 작가들도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머리가 안 좋다는 그런 말인 거네요. 역시 공무원이라 그런지 참 생각하는 게 구닥다리 방식이네요. 내가 이래서 공무원들 안 좋아하는 겁니다. 뭐야? 자네 지금 말 다 했어? 그렇잖아요. 사실 까놓고 다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부러운 듯 말하지만 철밥통이기 때문에 공무원 합격하고 난 뒤부터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기업 다닌 사람들은요. 하루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승진 시험에다가 실적도 챙겨야죠. 거기다 영어 회화뿐만 아니라 제2 외국어도 배워둬야 그나마 회사에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 철밥통 공무원 새님들이 뭘 알기나 하겠습니까? 야, 너 말 다 했어? 너야말로 공무원이 얼마나 빡신 줄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입을 함부로 나불대고 있어. 그래봤자 공무원 아닙니까? 뭘 잘못해도 잘리지 않는 철밥통 공무원 말입니다. 너 이제 보니 진짜 양아치구나. 내가 양아치긴 뭘 양아치란 말입니까? 문과 출신들 비하 발언을 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했잖아. 어디서 어줍지 않게 입을 나불대고 있어.
그 뒤 예비형부가 남친의 멱살을 잡았고 순식간에 둘이 술집 바닥을 나뒹굴게 된 모양입니다. 결국 술집 주인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고 말이죠. 문제는 경찰서로 온 뒤 예비형부가 바로 언니한테 연락을 했던 모양인데요. 둘이 합의를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었기에 저까지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잠시 후 제가 남친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꼬치꼬치 캐물었는데요. 남친이 제게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거기 아까 말한 거 다 녹음돼 있어. 내가 기분 나빠서 중간에부터 다 녹음했거든? 들어봐봐.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먼저 그랬다니까. 처형 말이야.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 인간 저거 완전 사람도 아니라니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나 몰래 그걸 다 녹음까지 해놨다고? 처제, 이 인간이야말로 아주 무서운 인간이야. 생각해봐. 결혼하고 나서 처제랑 싸우고 나면 일일이 다 녹음해서 이런 식으로 협박할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을 위해서라도 처제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이런 인간이랑 결혼했다가는 우리 집안 말아먹기 딱이라니까. 뭐? 우리 집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니네 집안이야? 난 곧 결혼할 거니까 우리 집안이나 마찬가지지. 내가 보기엔 넌 완전 끝난 거나 다름없으니까 네 야망을 채워줄 다른 여자나 빨리 알아봐라. 너 말 다 했어? 너야말로 우리 처형이랑 결혼 못하게 내가 뜯어말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둘이 또다시 달려들고 있었는데요. 경찰관이 그 두 사람을 뜯어말리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언니 역시 할 말이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둘을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특히나 남친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듣고는 완전히 정이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둘 다 인성이 아주 개차반이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후 언니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지수야, 내가 보기엔 우리 둘 다 결혼 물 건너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그러게, 나도 언니 생각이랑 같아. 그동안 우리 둘이 눈이 어떻게 됐던 모양이야.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랑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럼 우리 그만 갈까? 그러게, 피곤한데 얼른 집에나 가자.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고 했거든. 언니와 제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비형부가 놀라서 언니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설마 나 그냥 두고 가는 거 아니겠지? 자기는 누가 자기야. 나 앞으로 나눈 척도 하지 마. 그동안 가면으로 잘도 숨기고 있었네. 네 두 얼굴 아주 잘 봤다. 니들 둘한테 경고하는데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 우린 니들이랑 결혼할 생각 없거든. 아무튼 우린 니들이 합의를 하던 말던 관심도 없으니까 둘이 잘 해결하고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아참, 이번을 계기로 둘이 친구 맞고 잘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니들 하는 짓이 둘이 완전 똑같거든. 언니가 그 둘을 한껏 비웃으며 제 손을 잡아 끌었는데요. 뒤에서 남친이 절규하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이 잘 해결은 한 모양으로 다음날 남친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자기야, 난 진짜 억울해. 자기도 녹음 내용 다 들었잖아. 시작은 그놈이 먼저 했다니까? 됐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결혼 전에 니들 실체를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께도 다 말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다음날 저녁 남친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부모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는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지수를 정말 사랑합니다. 자네 마음 잘 알았으니 그만 돌아가 보게나. 근데 자네 눈에는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던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잘 생각해 보게나. 우리 딸들이 사업에 관심이 없어서 내가 전문 경영인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만 나라고 사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가 않았을 것 같나? 자네들 말처럼 딸들이 결혼하면 사위가 생기는데 사위한테라도 물려줄 수 있었겠지. 그런데도 내가 굳이 전문 경영인을 두겠다고 했던 이유가 뭔 것 같나? 네?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네들이 안 되는 거야. 딱 보던 순간 한눈에 알아봤네. 둘 다 사업을 할 사람들은 아니구나라고 판단했다 그 말이야. 다만 우리 딸들한테 잘하고 딸들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반대하진 않았지만 절대 사업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단번에 알아봤지. 근데 내 눈이 절대 틀리지가 않았구만. 역시나 정확했어. 오히려 자네들이 나서서 파혼을 하게 됐으니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고 싶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사윗감을 찾아볼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성도 좋고
내 사업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직접 찾아서 우리 딸들과 결혼시킬 생각이네. 내가 이번에 자네들이 하는 짓 보고 느낀 게 참 많거든. 자네 같은 인간들이 엄청 많을 텐데 어디 무서워서 딸들 결혼이나 시키겠나? 그만하고 돌아가게나. 우린 더 이상 할 말 없네. 아빠가 남친을 노려보다가는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남친이 울면서 아빠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늘어졌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취해 보이던지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정도 뚝 떨어져 버렸답니다. 그 뒤 언니 남친도 찾아와서 비슷하게 빌어대다가는 역시나 쫓겨났고요. 그렇게 언니와 저는 둘 다 파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절대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결혼 전에 본색을 드러내준 두 인간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난 뒤부터 언니가 갑자기 아빠에게 선포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사업을 좀 배워보면 어떨까 싶어. 안 해봐서 잘 못하겠지만 아빠 아직도 건강하시고 충분히 경영 수업 받을 시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그럼 나야 좋지만 니들은 사업하는 거 싫다며. 그냥 자신이 없긴 했는데 지수랑 나랑 둘이 하면 못할 것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특히나 지수는 대기업에 근무해서 감이 더 빠를 수도 있고 말이야. 지수나 나나 일할 때마다 그 인간들 마주하는 게 싫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 니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잘 생각했다. 둘 다 회사 정리하고 한번 열심히 배워봐. 니들 말대로 아빠가 아직 건강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뭘 걱정을 해?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빠 밑에서 처음부터 다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름 일이 재미있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어느 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제게 전화를 해서 아주 꼬시다는 듯이 말했어요. 구태현 씨 말이야. 사업한다고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받아서 카페를 차렸었거든? 뭐 원두가 최고급 원두라나 뭐래나? 엄청 떠들고 다녔거든. 한 몇 달 동안은 몫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되네 뭐하네 목에 힘까지 주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바로 근처에 진짜 저렴한 커피 프랜차이즈가 또 생겼다지 뭐야. 그래서 엄청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최고급 원두인가 뭔가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더라. 사람들이 가격만 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카페로 간다나 봐. 결국에는 가게를 내놔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개풀 사업은 아무나 하냐? 내가 설레발치고 돌아다닐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더욱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런 인간한테 우리 아빠 사업을 맡겼더라면 망하는 건 순식간이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또한 우리 아빠의 안목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빠는 전 남친이 절대 사업을 할 사람이 못 된다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에 비해 언니와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배워가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많이 있겠지만 언니와 제가 힘을 합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문득 전 남친이 운영하는 커피숍이 망하기 직전이라는 말을 들으며 예전 일이 떠올라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